그 영화에서 보면 괴물은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되게 네, 따뜻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빅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죽일 듯한 분노로 모든 걸 집어삼킬 것처럼 굴잖아요. 전 그 존재에 대한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대화해가 일어난 건 아들아라고 명명하고 너는 살아도 된다, 그 살아야 한다. 순간이 너무 짧아서 어, 순간 에? 이렇게 됐던 거죠. 음, 그래서 근데 빅터는 어쨌든 자기가 시체 쓰레기를 통해서 제작이 됐고 그러니까 제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그렇지, 같은데 제작이지. 제작이 됐고 그런 모습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도 못하고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상태로 이대로 계속 살라니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음, 그걸 또 빅터 아니 그 괴물도 남자겠죠? 그 그렇죠. 그렇겠죠. 일단은 남자 네. 화들. 본인들 시체로 만들었으니까 남자겠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성별을 받아들이고 있고 네. 얘는 여담인데 그래서 이 거구를 누가 연기했을까 찾아봤는데 진짜 그 키가 190이 넘는 오, 네. 배우더라고요. 배우더라고요. 네, 심지어 맞아요. 잘생겼어. 맞아요. 약간 어, 진짜 백인, 정말 백인 남성. 완전히. 네. 그래서 나 그 그 괴물 너무 매력 근데 있던데. 저도 이것 좀 여담인데 그 뿌리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왜 태어났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 그 괴물과 마찬가지잖아요. 음, 이유 알 수 없죠. 그렇지. 왜 태어났는지 그냥 세상에 어느 날 눈 떠보니 던져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찾고자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을까를 음, 음, 물어봤는데 저희 엄마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음.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야. 내가 순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좋은 만남은 아니었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면서 어, 끝내 묻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순간에 음, 내가 그러면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인가 그러니 이 모양인가 그 순간 생각이 들 때가 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감정으로 저는 영화를 그 그 괴물과 괴물. 피조물을 봤는데 세상에 이 남성성의 뭐 어, 아들아 한마디로 되는 어. 그런 거였다니 하니까 좀 약간 좀 충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히스테리 구조에 있는 여성적 구조는 훨씬 더 의미 중심인데 네. 그 감각적 구조는 그 의미긴 한데 이 사회적 의미, 그러니까 보편적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집요하게 자기의 뿌리를 추적해서 막 끝까지.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빅터도 비로소 아들아라고 말함으로 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 언어가 중요한 게 아들아라고 자기가 말로 뱉는 순간 자기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음, 딱 위치가 잡히는 거죠, 사실은. 그전에는 빅터도 어른이 아니었어. 그냥 정말 그 광인이었잖아요. 자기 욕망에 네, 미쳐가지고. 왜냐하면 실현 당하고도 막 거기 영감 받아가지고 막 그거 만드는 데 미쳐 있는 그 네.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하나 덧붙이자면 편집적 자기애적 강박증자거든요. 그 끝판왕이네요 진짜. 천재적 편집증자인 거지, 네, 사실은. 굉장히 그 편집증자인 게 천재적이니까 하나에 몰두해서. 근데 막 실현당하는 와중에서도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충동의 어떤 존재였을 뿐인데 이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그러니까 이 빅터를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괴물이. 그 괴물의 집요함 때문에 결국 그 말을 뱉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어, 그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빅터도 끝까지 어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상처가 또 너무 많잖아. 네. 그 아버지로부터의 체벌이라던가 이런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그 일그러진 왜 자아라고 생각했냐면 거기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어린 시절에 자기를 회상하면서 어, 이게 되게 잠깐만 그 대사 중에 대사가 되게 예뻤다 그래야 되나? 동생을 보면서 동생은 산들바람이고 나는 폭풍구름이고 동생은 그 애는 웃음꽃이고 나는 찌푸림이다. 음, 딱 대비되게 사랑받는 존재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흉물스러운 자기를 보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도 음. 그 자기를 닮은 그 천재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의학을 되게 빠른 속도로 습득해 나가는 그 아이를 내심 질투하고 그럼요. 둘째 좀 마냥 순진하고 그냥 귀염천만한 아이를 이게 예뻐하게 되는 게 아닌가. 강박증자의 이 통제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네. 막 아버지가 아들이 성장하고 성공하길 바라는 것 같잖아요, 보면은. 네. 근데 이 에너지 안에 절대 그 아들이 클 수 없게 만드는 음, 경멸과 네. 무시가 들어있잖아요. 얼굴을 때리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 강박적 구조의 남성들이 하는 통제와 질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음. 여성들은 대놓고 막 질투하고 머리 짓듣고 싸우고 한다면 아 여성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근데 이제 여성적 질투가 조금 더 가시적이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된다면 이 남성적 질투라고 하는 이 강박적 구조에서 질투는 훨씬 더 이렇게 은밀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분과 질서에 그게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 안에 이 아들이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아가 위축되게 만들어서 절대 자기를 넘어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 빅터는 넘어서기는 했잖아요. 어쨌든 아버지를 능가하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굉장히 흉물스럽게 봤고 동생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고 그러면서 이 괴물을 만들어낸 자기의 자아상의 한 지점이 괴물은 굉장히 흉물스럽게 끝까지 이름 붙여주지 않는 그 어린애 상태로 있다가 오히려 이 아들의 그래서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저는 알 수 어른으로서. 없는 그 영역이에요. 저는 아직 출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저의 어린 시절에 빗대어 그 관계를 회상하는 그치. 것에 그치는 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또 한계가 우리의 있어요. 부모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어른으로서 혹은 좀 더 완성된 어른으로서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계속 요구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나눌 때 부성적 역할과 이제 여성적 역할이 있는데 모성적 역할이 있는데 이 괴물은 집요하게 빅터에게 부성적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주체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빅터가 완전히 그 요구를 수용하면서 빅터 자신도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순하게 눈을 감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그 괴물은 얼굴이 되게 산뜻하게 그리고 그 배를 밀어주죠. 그 장면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네. 우리 또 그런 것도 찡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그 빙하에 잠겨 있는 네. 배를 네. 그래서 저는 좀 어쨌든 또 먹먹했던 것 같아 이 영화가. 저는 이 남성적 구조? 그죠. 이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에 음.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배웠네요. 너무 다르긴 하죠. 우리 목소리 출연이신 목소리 네. 출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면 그 여자는 뭐 집안이라고 남자는 바깥이라고 이거는 그 현대에 와서 뭐 근대를 거치면서 이게 생겨난 게 아니고 사고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DNA적으로 남자들이 근력이 여자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수렵 채집을 하고 이제 원시 시대부터 그렇지. 그렇게 역할이 이제 구분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남자들한테는 계급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들보다. 그러니까 그 위험 그래서, 상황에서 네. 질서가 필요하다는 네, 거잖아요. 그것도 그치?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거죠. 족장은 젊었을 때 싸움을 굉장히 잘했는데 나이 들면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진들한테 이 손주 같은 증손주 같은 놈들이 막 발로 걷어차고 무시하고 이러면 자기는 늙어서 오늘의 영광과 권위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력이 약해졌을 때도 그 시절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세뇌시키는 그 그러니까 상징성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급이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치. 우리 회사 맞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적 레벨이 다 이제 쓸모 없어진 임원들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권위를 피라미드 형태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알면서도 그냥 앉아. 그치 그 피라미드 형태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탈락되고 남아 있는 그 권위자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이 실질적인 지적인 어떤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능력을 펼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연봉을 보존해 주잖아. 네. 그러니까 그죠? 그게 좀 아까 상징적인 네네, 의미에서. 말씀하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빅터랑 피조물의 관계 이런 것도 그 한 맥락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뭐 남성 여성성 뭐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원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원작은 신학과 과학의 대치를 보여줬다면 이번 버전에서는 사회와 개인을 대치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철저하게 개인이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빅터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가 그냥 사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이 사회화되지 못하고 그 추구함에 있어서 첫 번째 넘어야 되는 허들이 빅터인데 거기서 이제 넘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되게 순수하고 되게 해맑은 그 피조물인데 원작에서도 그렇고 근데 사회에서 배척하면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그렇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그렇지, 이유로 그렇지. 배척당하고 맞아요. 얘는 악의가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괴물로 정의가 되는 거. 그렇지. 그렇게 보면 남성성, 여성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신분석 관점에서는 이제 남성성, 여성성으로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관점이고 의미가 있는 관점인데 제가 그냥 정신분석과 무관하게 제가 본 거는 좀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개인. 네. 그러니까 그것도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와 개인 그 배제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선원들도 이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자신들과 다른 존재, 이질적 존재에 대한 그 배타성이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나뉘어지는 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떤 개인의 어떤 한 구조적인 측면을 뭐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신분석적으로 이 내적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내적 구조가 또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게 고전이라서 그런지 정신분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도 상당히 꽤 전형적 상징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죠. 전형적 상징들이 되게 많이 보여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여성성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얼마나 지금에 와서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런 걸로 너무 많이 좀 왜곡이 된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게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성을 굉장히 못 견뎌 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사람들이나 사회가 그런 면에서도 이 프랑켄슈타인을 보시면서 피조물에게 이입하시면 느끼시는 점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가 그 존재를 볼 때 표정이나 그 태도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그대로 있는데 품어주는 그거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네. 말 그대로 뭐지 이게 아니라 너구나 이걸 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 그냥 같아요. 어떤 네. 살아있는 생명체나 존재로서 네. 그냥 경이롭게 바라보잖아요. 순수하게 인식하는 네. 거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식형 MBTI로 따지면 P형인 건데 P형인 건데 J이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태도들이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거 되게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 작업할 때도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들도 다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만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러는 거 남들도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지 않아요? 라는 어떤 자꾸 보증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MBTI도 어떻게든 그 분류해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인식하려는 그 강박처럼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유난히지 그런 경향이 강해서 옛날에 혈액형 요새는 다 MBTI형을 물어보잖아요. 너무 이상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차라리 뭐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걸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불안을 못 견디는 거지. 네. 상대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상대를 빨리 읽어내면서 상대한테 맞추고 어떤 우리 사이에 있는 모호함이나 불안정성을 빨리 제거한 상태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점하는 게 아주 귀신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어느 내가 여기 서열이 어디인가를 그러니까 파악하기 위한 게 너무 그래 그것도 사실은 참 연구 지점인 것 같긴 해요. 한국 사람들이요. 나이 제일 먼저 맞아요. 만나면 통성명한 다음에 네. 몇 살이세요? 몇 년- 몇 몇 년생이세요? 뭐 빠른이에요, 뭐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것 같아 진짜. 네.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문화는 한국밖에 없어. 아니 심지어 외국에서 작업하는 제 내담자분들 중에는 애인 나이를 몰라요. 외국인 남자친구인데 애인 나이를 모르고 그 애인도 자기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다못해 잠깐을 만나도 너 몇 맞아요, 살이야? 몇 살? 너 몇 살이야? 남자들은 또 결혼했어 안 했어 이런 것도 막 그 은근히 이 조그만 날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래서 사실 뭐 더 재밌는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했죠. 정말 이게 그 영화를 분 단위로 끊어서 막 1, 2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진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그 목소리만 출연하면서 저희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늘 피한 채널을 즐겨보는 구독자로서 참 드문 남자 구독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했던 남성적 구조, 어떤 강박적 구조에 대해서 어느 부분 동의가 되시던가요? 네, 그 피조물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 저는 그걸 인정이라고 봤거든요. 그 사회적 인정.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네, 공감이 가고요. 맞아요. 그 여성적 구조가 사랑받고 싶다면 남성적 구조는 존재로서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그 빅터가 끝끝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 대를 이어서 그 괴물이 끝까지, 근데 그 괴물은 해내잖아요. 네.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결론은 괴물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는 거. 난 되게 매력적이었다. 표정이라던가 막 이런 게 되게 좀 중간에 머리카락 자라는 것 좀 웃겼어요. 근데 차라리 처음에 맨머리일 때 네. 훨씬 아름다웠어. 네, 네. 그쵸? 내 스타일이었는데 아무튼 그래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재밌게 나눠봤고요. 또 다음번에는 다른 재밌는 것으로 오늘의 조언을 참조해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